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신효건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곡은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23번 열정 소나타 1악장입니다. 이 열정 소나타는 많은 피아니스트들이 연주도 하고 입시나 콩쿨곡으로도 많이 준비도 하며 대중들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는 곡이지요. 이 소나타가 작곡된 시기는 베토벤의 나이 34살 때인 1804년에 작곡되었습니다. 이 당시는 베토벤의 청각 이상 증세가 급격하게 악화되어 더 이상 치료도 불가능했고 청각 기능이 거의 상실되었다는 것을 깨달으며 괴로워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자 생을 마감하기 위해 유서를 남기며 자살 시도까지 하지만 다행히 그 위기와 고통을 음악으로 승화시켜 작곡에 매진합니다. 바로 그 시기에 작곡하였던 작품이 이 열정 소나타입니다. 열정이라는 부제는 베토벤이 직접 붙인 이름은 아니고 함부르크의 출판업자였던 크란츠가 출판할 때 상업적인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 자기 멋대로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곡의 드라마틱하고 격정적인 분위기가 열정이라는 부제와 너무나 잘 어울리는 것 같네요. 베토벤은 이 소나타를 자신이 쓴 소나타 중에서 최고의 걸작이라고 본인 스스로 생각하였고 그의 중기 작품들 중 대표하는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곡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 곡의 1악장은 베토벤의 소나타 곡들 중 처음으로 제시부 끝에 도돌이표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시부 반복이 생략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또한 이렇게 소나타처럼 다악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작품에서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주제가 전악장에 걸쳐 등장하는 것을 순환 형식이라고 부르는데요. 바로 이 작품이 순환 형식으로 작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곡에 나타나는 주제와 동기들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첫 번째 동기로는 곡 첫 시작에 나타나는 이 1주제의 리듬과 그리고 분산화음으로 펼쳐져 상행하는 멜로디입니다. 두 번째 동기로는 세 번째 마디에서 이렇게 도, 레, 도로 마치 네이버링 톤처럼 다시 원래 음으로 돌아오는 동기가 있고요. 이 곡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세 번째 동기로는 세 번째 마디 트릴 뒤에 나오는 바로 이 부분인데요. 네, 이렇게 도음에서 3도 위로 상행하였다가 순차적으로 하행하는 음역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누구나 들어도 바로 아는 그 유명한 베토벤의 운명교향곡에 나오는 동기죠. 네, 이 동기가 이 곡에서도 유사한 형태로 등장합니다. 네, 그래서 이 동기를 많은 학자들이 운명교향곡의 동기와 닮았다 하여 운명동기라고 부르는데요. 1악장 중간중간 계속해서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어서 등장합니다. 이렇게 주제와 동기들을 먼저 설명해 드린 이유는 이 작품이 순환 형식으로 작곡되어 있다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1악장을 연주하실 때 베토벤이 숨겨놓은 이 동기들을 모두 정확하게 나타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1악장의 박자표는 8분의 12박자이죠. 그래서 한 마디에 8분음표가 3개씩 묶여 총 4개의 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듬을 첫 시작부터 정확하게 지켜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1주제에서 이 16분음표의 리듬을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지나치게 되면 약간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16분음표의 리듬을 정확하게 지켜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메트로놈을 맞추어서 정확하게 연습을 해주시고 또 이렇게 3개의 박으로 나누어 연습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1주제의 슬러를 보시면 두 마디에 걸쳐 표시가 되어 있죠. 리듬을 정확하게 지키려다 보니
이제는 16분음표 뒤에 나오는 파 음마다 악센트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악센트가 들어가게 되면 하나의 프레이즈가 연결이 안 되고 흐름이 끊기게 되겠죠. 그래서 리듬 없이 한 음씩 무게를 조절해 가며 악센트가 들어가지 않도록 연습을 해봅니다. 네, 그런 후에 방금 쳤던 손가락의 무게를 기억하시면서 천천히 리듬을 지켜서 연습을 해봅니다. 그 다음 바로 이어 앞서 설명드렸던 두 번째, 세 번째 동기가 함께 나타나는데요. 이 부분에 악보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헤어핀 표시가 있다고 상상을 하시면서 약간 상승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느낌으로 연주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과하지는 않게요. 그리고 이 부분에 이 8분음표 리듬과 그리고 세 번째 동기인 도미레도를 그냥 또 지나치듯 연주하는 학생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 정확한 리듬 안에서 주요 동기들이 잘 나타나줘야 합니다. 그 다음 나폴리 화음인 G플랫 메이저 화성으로 첫 번째 주제를 반복하고 있죠. 두 번째 동기처럼 조성적으로도 F 마이너에서 반음인 G 플랫 메이저로 상행을 하였다가 다시 F 마이너로 돌아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0마디에서 운명 동기가 나타납니다. 이 부분의 다이내믹 표시는 피아니시모이죠. 아무도 없는 깜깜한 방에 혼자 있는데 누군가 밖에서 이렇게 아무 말 없이 계속 노크를 하면 무섭겠죠. 마치 그런 느낌처럼 의미심장하게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다가 오른손이 누구세요? 하는 것처럼 그 동기를 주고받으면서 표현해 줍니다. 그러다 갑자기 놀란 듯 포르테심으로 하행하며 내려오죠. 자, 여기서 이 부분이 템포도 빠르고 포르테로 연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까다롭고 어려운데요. 모든 음들을 다 크게 치려고 하기보다 8분음표 박에 놓여진 음들을 중심으로 손목을 왼쪽으로 회전시킨다고 생각을 하면서 모든 음들을 레가토 해주며 천천히 연습을 합니다. 또한 하행할 때는 디미니엔도를 그리고 상행할 때는 크레센도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극적인 효과를 줄 수 있겠죠. 또한 여기서 프레이즈의 마지막 음들인 이 C 플랫 음과 레 플랫, 도가 앞서 설명드린 세 번째 동기를 변형시킨 모습인데요. 이 세 음은 그래서 특히 더 강조되어 잘 표현돼 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서 17마디를 보시면 다이내믹 표시가 포르테시모였다가 피아노로 극단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베토벤만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극적인 다이내믹 표현 방식이죠. 이 부분에서는 처음 나왔던 분산화음으로 펼쳐진 1주제가 두터운 코드 진행으로 상행하며 진행됩니다.
다이내믹이 포르테시모라서 소리만 크게 내는 것이 아니라 코드들이 왼손 코드들과 교대로 주고받으며 두텁고 울림 있는 소리를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요. 음영이 상행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코드까지 크레센도를 해준다고 생각을 하면서 방향 또한 느껴지도록 연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갑자기 피아노로 두 번째 동기가 다시 나타나죠. 이 부분들도 느려지거나 빨라지지 않도록 정확한 리듬 안에서 연주를 하여야 합니다. 리듬이 흔들리게 되면 전체적인 균형이 깨지고 오히려 극적인 효과를 감소시키게 합니다. 네, 24마디부터 34마디까지는 2주제로 넘어가기 위한 경과구입니다. 2주제의 조성은 F마이너의 관계조인 A플랫 조성인데요. 왼손에서 A플랫 조성의 5도 위인 E플랫 음이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오른손에서는 두 번째 동기의 리듬이 변형되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왼손의 연타음들의 소리가 딱딱하거나 무겁지 않도록 마치 심장이 계속해서 빠르게 뛰는 것처럼 긴장감 있게 표현되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른손의 멜로디 라인에 맞추어서 조금씩 크레센도와 디미니엔도를 해주면서 오른손 멜로디를 잘 서포트 해줘야 합니다. 네, 35마디부터는 2주제가 나오는데요.